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기호수입니다. 오후 7시 11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HLB 막판에 여러분들 이 흐름 보셨어요? 예, 분봉으로 한 번에 쭉 끌어올렸어요. 그죠? 자, 오늘 보게 되면요. 외국인의 수급도 막판에 유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동시호가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들어왔죠. 자, 요번 보게 되면 13만 천주, 13만 천주가 한 번에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자,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제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 그죠?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쵸? 분명히 이벤트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목차를 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인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새벽, 즉 이제 내일이라고 칠게요. 내일 20일 새벽에 미국 시간으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이슈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재심사 신청서를 사실 신청할 수도 있고 연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신청했다는 게 주말 사이에 나올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얼마나 좋은 재료인데 한 번에 등장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연기가 됐다는 것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 월요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는 추가적인 기회로 한번 삼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클래스 1, 클래스 2 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11월과 그리고 3월, 그쵸? 이때에 대한 성공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에요. 나는 사실 어느 정도 부분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을 구간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때 조금 비중을 덜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니다. 나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분명히 끌고 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시장 참여자들 그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아주 빨리 대응하고 기회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전략까지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처음에 이 HLB를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이 언제였죠? 이때죠. 그죠? 아참.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예, 많은 힘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떤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인상하는 기조에서 동결 기조로 바뀌었을 때 바이오 종목은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파이널 리뷰 일정이 나왔을 때도 하루짜리의 파이널 리뷰 일정의 사전적인 공개 이 부분뿐이지 금리라는 부분 때문에 빠진 겁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4월 8일 날에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금리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하한가 두 방 갔을 때도 이때 매수 기회로 활용합시다라고 하면서 금리 플러스 알파적인 초거대 세력의 명단과 주가를 끌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죠. 그죠? 다시 한번 점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금리 인하 사건이 나오면 분명히 한 방 이렇게 딱 60일선 정도에 걸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실제로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9월 20일에 대한 이벤트를 가지고 주가는 한 번 더 반응을 할 겁니다. 아마 제 영상을 이제까지 보셨던 분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식타짜 안 교수가 여기까지는 또 맞췄는데 이건 틀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시효과에 끌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의 수급이라는 거예요, 수급.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다. 그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그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비중을 확대하고
비중을 줄이는 활동을 하는가? 이걸 알게 되면 절대 무섭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할 수도 있다. 급락을 피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 전략까지도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심장마비라는 표현을 좀 쓸 텐데 HLB는 분명히 향후에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이때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부분과 이 인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확히 말씀해 드렸거든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먼저부터 말씀드릴 텐데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노터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인수합병 되고 나서 주가가 8배 끌어올렸어요. 근데 HLB에 이 소룩스라고 하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실제로 지분 투자 들어와 있습니다.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기업이에요. 이 부분 최근에 HLB는 어떻습니까? 왕성한 M&A 활동을 다시 한번 하고 있죠. 이 시나리오 놓치시게 되면 뭐랄까 여러분들 진짜 큰 어떤 이제 나중에 후회를 하실 수 있어요.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가 아마도 이 부분에선 이 주가의 조정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은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떤 걸 뭐라고 했죠? 이걸 뭐라고 했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죠? 대차거래.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간 수량들이 증가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어떠한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이들은 한 방 딱 때려 맞으려고 할 거다.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상환되는 절차가 보인다고 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사전적인 지표입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어떤 부분이었죠? 네, 맞아요. 금리라는 부분은 분명 동사의 주가를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게끔 한다. 여기서도 금리 때문에 사실 알테오젠과 HLB 둘을 코스닥의 쌍두마차로 표현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 영상 오늘 가볍게 볼 거고요. 급락 사건 나왔을 때도 분명 오를 수밖에 없는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 플러스 초거대 세력들이 분명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때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이 등장하려고 초거대 세력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히 해드렸어요. 그쵸? 자, 그것까지 보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만일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빠른 건 외국인 투자자들 아닐 거예요. 왜? 어차피 FDA는 미국에 있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사전 정보가 더 빠를 텐데,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노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출은 뭐냐면 빠질 것 같다 했을 때는 그들은 분명히 어떠한 지표를 통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미리 빠져 있거나 미리 올라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자, 그 부분 우리 한번 다 체크해 볼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영상 하나, 둘, 그죠? 지금까지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바이오 업종의 9천조 하락 주범, 그죠? 이때 당시에 이 조정을 받을 때 분명히 바이오 종목은 이 금리적인 환경으로 오를 거다라고 했었어요. 왜 영상을 보여드릴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중요한 M&A 될 기업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까지. 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자, 이게 5개월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금리 때문에 빠졌으니 금리 때문에 오른다. 이때 당시에 이게 언제입니까? 날짜가 4월 8일이네요. 4월 8일인데 이때 어떤 분이 중앙첨단 소재 보유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슬슬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좀 재밌는 영상인데 그냥 뭐 다른 이야기지만 이때 4월 8일 날 알테오젠과 HLB 전부 다 오를 겁니다라고 했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4월 8일부터 주가가 달려나가죠. 3월 26일에 고점을 찍죠. 이게 바로 시장이에요. 이게 시장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4월 8일자에 중앙첨단 소재 이야기 했었던 분들 보세요. 그쵸? 14,750원.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벤트는 항상 피해가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시장에 급락 사건 나왔을 때 항상 이슈 이야기를 해드렸죠. 요 영상은 좀 뒤로 보내고요. 왜? 지금 하나의 기업을 M&A 할 기업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종목, 이때 주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한 요쯤 됐을 때 주가는 들짝날짝하면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했던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언제적 영상이냐면 긴급 시장 하락에도 버티는 이유는 어떤 이슈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한 달 전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에요. 81,700원. 이때가 시장 정말 급락 나올 때였거든요. 4%씩 이렇게 보이시나요? 좀 땡겨서 보여드릴까요?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 4%씩 급락 나올 때였다고요. 이게 8월 5일자예요. 자,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볼까요? 이때부터 이미 ESMO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고 금리 인하까지는 주가는 분명 오르고 그리고 일정까지도 말씀드렸거든요. 왜 보여드릴까 이걸? 우린 이 체력을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 선배님들.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잔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이 급락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오늘 특징적인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반등이 올 거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보게 되면 HLB 올해 ESMO에서 식도암, 담도암, 난소암, 임상 데이터 발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결국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였죠. 시장이라는 부분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해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버티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바이오 종목은 뭐에 민감하죠? 금리. 자,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 시장의 부러짐. 그 부분이 동사에는 오히려 힘을 넣어줄 겁니다라고 했어요. 매도 타점. 만일에 매도를 해야 된다. 단기적인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땐 어떤 부분을 보자 했죠? 자,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가만히 보게 되면 금리 이야기로 시작해서 금리 이야기로 끝났어요. 어제까지. 잘 보세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부러지면 이 바이오 종목들은 좋을 거예요라고 했어요. 실제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정말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주가 볼까요? 이런 게 안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힘을 실어 넣을 거다. 그쵸? 이게 바로 시장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금리, 요 부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결과물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악재가 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조건 난 받아낸다고요.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때 영상을 제작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금리라는 부분을 또 한 번 더 이 바로 직전에 말씀드리면 주가 오를 건데 어떠한 세력들이 있어서 어떠한 의도로 주가를 끌어올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만 영상을 보고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 명단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8배 갈 겁니다. 그 기업. 예.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했을 때 무상증자를 씌울 가능성이 크고요. 자, 일단 가볍게 보도록 하시죠. 자, 이게 바로 하한가 치고 잠깐 올랐을 때 주가는 오를 거다. 오르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드렸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쵸?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 타짜 안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이때 영상 가볍게 보고요. 최종적인 전략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예,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말씀해 드린다고 했어요. 하나의 기업을 인수한다 했어요. 영상 끊지 마세요. 자, 보도록 하시죠. 낙폭을 줄이고 상승폭을 조금 두뇌하고 있지만 오늘은 분명히 상방에 대한 무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방에 대한 무게를 고민해 보자.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제가 운용사에 있으면서 이 급락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기회로 활용했는지 이게 진짜 안 좋은 결과물 나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료집 이따 첨부해 드릴게요. 자, 이 영상부터는 끊지 않고 보겠습니다. 됐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SF.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만 5천 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만 5천 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이때도 금리. 자, 금리 때문에 오를 건데 이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끊지 마시고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부분에 전환사채에 있는 애들을 손실을 보지 않게끔. 왜? 엄청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들 이미 만일에 4만 5천 원에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만 한다. 근데 이자가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 주면 안 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컨버터블 본드 CB 사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들한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럼 평단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소지섭이, JJSF, 그죠? 소록수. 자금이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소록수 보여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 김복덕이라는 사람이에요. 1대 14.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금리 때문에 오를 거라고 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감, 기대감, 그죠? 금리 때문에 다시 오를 거라고 해요. 반도체 업종 안 좋을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를 것이고 이때 전환사채 투자해놓은 그들이 평단가 및 가격인데 주가를 이 하락 구간에 놔둘 것인가? 분명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어떠한 투자를 단행하게끔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HLB엔 초거대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공시상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텐데, 자, HLB라고 한번 우리 쳐볼게요. HLB. 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이슈가 나옵니까? 전환사채 이슈가 나오죠. 자, 그러면 주요 상황 보고서,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전환사채 이슈예요. 근데 제가 과거 거부터 여러분께 하나씩 오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왜? 중요한 시간이니까 지금은. 잘 보게 되면 자 봐요.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어요. 전환사채라는 건 HLB가 소위 말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예요. 빚을 늘리는 행위예요. 600억의 전환사채. 79,670원인데 낮출 수 있는 가격도 55,769원이다. 결국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세력들의 이름을 제가 정확히 이야기 드렸어요. 누구? JJSF. 그죠? 김복덕. 두 명이죠.
그리고 나서 이동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동희.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 전환사채에 3월 8일 날 들어왔던 이들이 손실 구간인데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전환사채든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 되니? 이렇게 분명히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최근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33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었어요. 요 스트롱리라는 이 FDA 심사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요. 근데 쭉 내리면 어떻습니까? 65,900원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근데 신기하기도요. 전환사채 이슈 나오면서 과거와는 달리 빠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65,800원 딱 100원 차이까지 아무리 좋은 사건이 나와도 끌어내렸다가 상한가를 치잖아요. 이때 그래서 이 가격 밑으로 한번 시초가에 팔고 73,000원에 팔고 다시 접근하세요라고 했죠. 정확하게 인치됐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에 누가 등장을 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인물이 등장을 한다고 했어요. 자, 같이 볼까요? 이동희. 지금 두 번 등장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파악한 바로는 HLB 생명과학. 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되면 최근에 HLB 생명과학도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요. 그게 언제 발행했죠? 이 8월 20일 날 부러지는 날. 그죠? 근데 이때 등장한 사람들 500억의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JJS 이동희 등장하죠. 그쵸? 결국 뭡니까?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계열사에 투자하게끔 만든 거죠. 지금 돈이 1,430억 정도 투자해 놓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앞서서 HLB. 자,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제가 자료집 첨부해 놓고 내일 라이브 진행할게요. 자, 보게 되면 이때 전주 중에서 여기서 소룩스의 김복덕일 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소룩스의 김복덕일 보게 되면 팽당한 거 아니에요? 1,500억이 넘게 주식을 들고 있는 자산가인데 실제로 한 번 들어오고 안 들어왔다고요. 90억. 이 사람이 이걸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남을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분명 주가를 끌어올릴 거고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거라고 했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소룩스라고 하는 기업처럼 이 전 대주주였어요. 이게 1대 14 무상증자 10배 끌어올렸고요. HLB 바이오 스텝 역시나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 생명과학도 역시나 이 그룹사 중에서 모든 걸 뚫어내었던 기업입니다라고 했죠. 우리가 월봉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도 사상 신고가를 갔던 기업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조용히 그룹사 중에서 신고가 메인 이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기업이 있을까요? 그게 HLB 제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뭘 하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를 과거에 연구했던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비만 치료제 하나 올라갈 겁니다. 근데 봐요. 아니 이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봐봐요. 비만 치료제 회사. 펩트론. 그죠? 이 관련주들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지금 뭐 블루, 렌텍.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는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는 거고요. 자, 저도 이제 팩트란이라는 종목을 개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매수 기회입니다라고 해서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HLB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 대차 거래에 대한 부분이 증가되는가 감소되는가에 따라서 월요일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다 맞춰내고 있죠, 지금까지. 두 번째, 금리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도 다 맞춰놨어요. 근데 금리가 이번에 끝이에요. 다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위해서 우린 또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의 입을 봐야 돼요. 이미 나온 게 아닌 앞으로 나올 게 중요한 걸 거고.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자료집을 하나 첨부해 드릴 텐데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 못해도 800% 이상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이미 시작되어 있는 주가는 이미 한 200%, 300% 올랐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게 만일에 기업의 인수를 통해서 결정이 나게 되면 최소 못해도 500% 이상 오를 겁니다. 8배까지도 오를 수 있고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께 일단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HLB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전환사채 가격이라는 것은 위로 30% 상향할 수도 있고 하향할 수도 있는 조건이라고요. 그럼 클래스 1, 클래스 2를 받았을 때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네, 두 가지 시나리오가 보이지 않으세요? 3월 8일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환사채 투자에는 1번째 투자했던 3월 8일 날 투자했던 이들은 주식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 시나리오 제가 한번 나름대로 좀 이제 각 자산운용사부터 시작해서 업계에 있는 바이오 애널리스트의 의견 그리고 탐방 자료까지도 전부 다 이 첨부해서 자료집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자료까지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채널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주식 타짜 안교수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주자런, 주자런 채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들 수익률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냥 서로 자극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유한양행 뭐 오늘 이제 장 열리기 전에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따 한번 잠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부분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라이브 내일 진행할 거고 이 부분도 여러분 참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벤트도 장중에 이렇게 해보고 있고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 도움 드리기 위해서 채널 만들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부분이라서 HLB, ABL 바이오, 보르노이, 유한양행 제가 바이오 종목을 커버해 드리는 종목입니다. 리게캠 바이오 그죠? 이렇게 해서 탐방 예정이네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쭉쭉쭉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인데 자 사실 뭐 좋은 종목들은 제가 바이오 종목들을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어떻습니까? 그쵸? 이렇게 리게캠 바이오 어떻습니까? 그쵸? 역시나 여러분들 제가 아무 종목이나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녹십자 웰빙 그죠? 역시나 이제 오를 수 있는 종목들만 선정을 해서 좋은 종목들 뭐 사조 시포드 다 이렇게 일러드렸고 최근에 이제 세력 줍니다라고 해서 좀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 하이트론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점점점점점점점 이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시켜 드렸죠. 자, 여러분들 HLB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받아들이든 간에 끌고 가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알파의 수익률 그리고 다른 업종이 움직일 때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 움직일 때 사실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어서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뿌듯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요.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 부분으로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인데 010-4822-8706입니다. 뭐라고 할까? 타짜라고 해서 보내주실래요? 타짜? 타짜. 예. 타짜 또는 뭐 H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자료까지도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말에는 어차피 이 뭐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점검하면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기업을 분명히 인수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적어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800% 이상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사실 어떻습니까? HLB부터 시작해서 HLB, 유한양행 모두 여러분들께 자, 사야 되는 구간에 사야 된다. 비중을 덜어놔라. 다시 접근해라. 그죠? 오늘 오전에도 11시간 전에 긴급 초대형 제약사 계약 공시 나왔네요. 축제는 시작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쩐줄들이 들어온 거 정확히 아닙니까? 소지. 아까 뭔가 이게 잘못 영상이 틀어놨나 봤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죠. 오늘도 12만 5,500원에 오늘 오전에 영상을 제작했었던 부분인데 자, 오늘 오전 9시 29분입니다. 자, 좀 속보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이따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도 역시나 오늘 시초가에 바로 사도 20 몇 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수익을 뭐 처음부터 이렇게 내셨다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시장의 산업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했더니 너무 쉽다. 그죠? 이렇게 수익률 많이 발생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HLB는 지금 매도할 종목은 아닙니다만 사람이란 게 뭘까요?
급락 나오게 되면 무조건 자기도 모르게 손절매가 나가요. 근데 그 손절매가 나갔을 땐 주가가 더 빠지겠다라고 하기 전에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항상 저점에 나가서 문제 아닙니까? 자, 실수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통해서 그리고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누구나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제 몇몇 메이저 증권 이 자산운용사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HLB가 인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은 HLB를 보유한 주주기 때문에. 자, 한 분 한 분. 자, 이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 반드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요번으로 타짜 또는 H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여기 제가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